최근에 이 하이브 마인드라는 책을 좀 추천받아서 같이 북 스터디를 하게 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네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조선비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촬영 전에 홍프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말씀 나눴는데 하시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느낀 게 생산성의 대가가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만큼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제목이 하이브 마인드예요. 일단 이게 하이브 마인드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이브 마인드가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어떻게 우리 현재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이 책을 접하게 되고 이 책을 보게 된 분들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온라인으로 같이 소통을 하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소통하다 보니까 편안해도 있지만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피곤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랑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효율적인 거 있지만 이런 분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디지털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마인드라는 부분이 하이브라는 뜻이 이제 벌집과 같은 모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바로 옮길 수도 있고 한눈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 저자가 얘기하는 하이브 마인드라는 거는 서로 간의 이런 디지털 소통을 통해서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과부하가?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성이 높아지지만 실제적으로 행사성이 어떻게 보면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하이브 마인드 업무 과잉에 대해서 책에서는 개념이자 이 설명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책 같이 읽으면서 좀 흥미로웠던 게 저희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게 디지털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겠지 싶은데 이거 정말 이게 문제점이 많구나. 생각보다. 그걸 잘 이렇게 어필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지어 이 책에서는 뭐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이런 것들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이 이 하이브 마인드를 이렇게 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화로 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회의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랑 직접 마주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시에 일하지 않아서 편하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바로 답이 오지 않을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툭툭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더 고민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죠. 이 간단하게 전화 한 통화 할 얘기를 되게 오래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고 대표님이랑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또 우리 PD님과 같이 셋이 약속 잡아야 되는데 저 다음 주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메시지가 저는 뭐 금요일 날 돼요. 저는 목요일 날 돼요. 그럼 몇 시로 좋을까요? 다른 날 안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장소까지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후딱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한 통화해서 저기 같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언제 괜찮습니까? 강한 좀 불러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날짜 괜찮으십니까? 그러면은 한 두 통화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메일이나 또 메신저로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그리고 말 한마디, 뉘앙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도 내 느낌표 다른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할 때에 어떤 뉘앙스로 그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받아들일 때 이게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나? 이거 전에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나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오해해서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왜 그런가요? 설명해 주세요 해서부터 또 하다 보면은 한 번 끝나고 다시 개선점을 찾으면 될 일을 서로서 주고받다가 감정적인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메일을 주고받고 메신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에 대해서는 생산성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뺏겨버리니까 피곤해. 이걸 해야 된다. 못하겠네. 내일 해야지.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네.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고, 거기에 또 책이 보니까 이게 전환 비용?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일을 하다가 메시지를 신경 안 쓰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 누구 메시지 왔네? 근데 그거는 이 일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환 비용이 매우 크다.
우리 뇌는 이걸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산성이 되게 저하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가 슬랙, 카톡 이게 저희도 재택근무를 쓰고 있는데 안 쓴다는 걸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대안은 있는 것인지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여기도 전등이 있는데 스위치를 껐다 키듯이 바바로 이 업무를 했다가 저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사람 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면 다시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예열을 하고 좀 더 워밍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했다 저를 했다가 멀티가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뇌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 경우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다 보면 한 게 없는데 굉장히 시간만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고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는 저도 읽다 보니까 공감이 됐던 부분이 주의 자본 이론. 그래서 주의 자본 이론. 내가 가진 자원들. 그러니까 공장으로 얘기하면은 뭐 로봇이나 이런 뭐 컨베이어 벨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기계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가진 자원은 결국 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해야 되느냐. 근데 그 뇌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들은 뇌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것들로 했을 때 더 시너지를 내고 집중해서 더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주의 자본을 잘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안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즘 나오는 좋은 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뇌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방법들이나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또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극단적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메일이나 슬랙이나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지적 미팅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통적으로 항상 약간 진부한 표현이지만 얘기했던 게 진짜 그 회의만큼 우리를 진짜 지옥으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회의 지옥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회의는 안 좋은 거다. 그리고 회의를 많이 안 하는 것이 훨씬 쿨한 조직의 어떤 모습이다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회의하면은 뭐 저 말고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의에 대해서 다 회의적이죠. 예, 그렇죠. 회의가 많은 것들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사가 점검하려고 하지만 또 상사도 많이 했으면 피곤하고 특히 이제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회의하면 또 맞춰 준비를 해야 되고 간단하게 끝날 일들을 길게 하니까 그게 제일 큰 불안 요소고 싫은 요소고요. 그래서 회의를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이보다는 목적에 맞게 회의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빨리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그래서 1시간 이내에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가이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아한 형제, 배민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잘 나가는 스태프들 보면은 회의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미리 공지를 해라.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들을 공유해라. 이런 식이 되면 회의가 어떻게 보면 짧고 굵게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회의는 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에 있는 사례들처럼 백악관의 국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전사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이메일을 못 쓰게 됐어요. 이메일로 주로 일정을 조절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이걸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게 6주 동안 지속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서 찾아갔죠. 얘기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었는데 더 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깊게 하니까 더 성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명히 재택근무를 하거나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과 또 정보에 대한 소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회의이지만 많지는 않은 회의를 통해서 상대방과 나랑 같이 있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몰랐던 정보들 저런 게 있었구나. 저걸 내가 알므로써 저건 이렇게 해야겠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의를 짧고 굵게 어떻게 보면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회의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고 만났을 때 교감이 되면은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슬랙이나 카톡 쓰고 있으니까 야 이거 말고는 무슨 대안이 있겠거니 했는데 그 말씀한 예시를 따르면 딱 전개 셧다운 딱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서로 직접 미팅을 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말씀하셨던 주의 자본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회사의 그 주의 자본을 훨씬 잘 쓰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회의하냐가 훨씬 중요하지.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하이브 마인드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인지를 이제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책에도 언급도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극복을 하거나 어떤 대안을 찾거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는 홍프로님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제, 다들 그랬지만 해야 될 일들은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시간이나 뭐 여러 상황은 닿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톡으로 연락와 메일로 연락와 갑자기 오면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시간은 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정해놔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근데 가능하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생각나는 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꼭 필요한 일들, 이런 식으로 바로 업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켜거나 메일을 열었을 때 수시로 업무들이 올 거잖아요. 그거를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준비하면 굉장히 뇌가 어떻게 보면 아파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 이렇다면 비우고 받아들일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꼭 최소 10분이라도 하는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은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이제 차였으면 이제 비워야지 하고 또 끝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만의 이런 의식 같은 것들이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브 마인드에 과잉되는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개인도 있지만 이제 혼자였으면 아무리 잘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팀이나 또 회사도 잘해야 되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부러웠던 중에 하나는 이제 5시간만 일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다들 꿈꾸나져요.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야, 이거 가능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성과나 내지는 매출이나 이건 잘 돼야지 월급도 계속 나올 거고, 대표든지 직원들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일할 때, 5시간 동안 일할 때 핸드폰, 또 이메일, 또 회의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최대한 집중하도록 한 거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일하다 보면은 뭔가 정리를 하거나 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갑자기 카톡으로 계속 와요. 갑자기 전화도 와요. 그러다 갑자기 또 회의 좀 하자고 그래요. 근데 온라인에 있지만 온라인은 더 해요. 이거 응답을 안 하면은 또 일하고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더 빨리 응답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걸 집중하다가 갑자기 뭐 하다가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 마인드의 과잉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정책이나 팀에서 업무 집중 시간,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회의나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 카톡을 보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내지는 그런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초기에는 더 집중해서 잘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결국 뭐 개인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조직이 그거를 방향성을 잡고 가지 않으면 바뀌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다들 이제 우리 회사 구조 내지는 우리 직원들을 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개인들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하는 형태로 하시는 게 모두 다 꿈이시겠지만, 또 직원들도 또 똑같이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잖아요. 네. 예. 직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고 돈을 많이 받고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일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고 내 시간을 갖고 싶을 거까. 근데 그거에 대한 접점을 찾는 부분이 회사마다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굉장히 치열하게 빨리 고객들과 사장님과 주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업무 집중해야 돼. 이걸 단절하면은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 이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주변이랑 얘기하지 않고 업무에 집중을 해서 정말로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형태의 업무가 필요하고, 회사나 업무마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흐름이나 방식을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의 예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유독 많죠. 안 하면 불안한 거고. 근데
재택근무 많아지면서 이런 온라인 교육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사무실 없이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파이라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에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또 빈번하지만 이 피곤함,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혼자서 일할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아까 사회적 관계, 혼자 고립된 부분들,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재 부분.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에 접속해 있지만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잡담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잡담방에 가서는 너 뭐 먹었어? 뭐 먹고 싶다. 오늘 커피 라떼 먹고 싶고 연애 어제 드라마 봤어?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명 일하다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택근무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잡담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일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일했을 때 긴장감이 낮아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피로감이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회사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맥락에 맞게. 그럼 조금 그 논의를 좁혀봐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저희 회사도 좀 재택근무거든요. 근데 이 책에 좀 읽으면서 고민이 많았던 게 만약에 우리가 재택근무가 아니게 되면 이 사무실 안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떠오르는데 재택근무는 기본 베이스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하이브 마인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지금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홍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저도 이 저자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모든 그 직장인들 내지는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하면서 오프라인에 만났을 때 이런 성과를 높이고 싶고, 또 온라인의 장점도 갖고 싶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는 기업들 많고, 또 그렇지만 아직 간헐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많고, SK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것들 아예 정착을 시켜서 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게 된 거죠. 회사에서든지 본인에 대해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했고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지 떨어져 있든 같이 있든 간에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같이 눈에 보였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겠거니 했지만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처럼 계속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 투명하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중요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이 어떻게 보면 뒷받침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 혼자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만 성과나 결과들이 안 나오면은 언제든가는 나에 대해서 계속 추궁이라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해야지 내가 계속될 수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성과 어떻게 보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사용함으로써 관리자와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생산성 툴들,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하면서 내가 얼만큼 진도를 나갔고 다른 사람 뭐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클릭이나 적음으로써 그게 반영이 돼서 측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관리형 툴들이 있어요. 뭐 트렐로라든지 아사나라든지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관리자가 내가 필요할 때 우리 프로젝트가 이만큼 진도가 나갔네. 그러니까 뭐 안심이 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더라도 이걸 보면서 파악이 되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신뢰가 쌓이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일과 툴을 적절하게 쓰면서 서로 그거를 문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하이브 마인드 이 책을 설명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럼 이 책이 어떤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거기에 뭐 공감하신 부분이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말 많은데요? 쭉 해보세요. 이제 해주세요. 풀렸나 봐요. 예. 먼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저도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책을 읽는 목적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하는 성과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메신저나 어떻게 보면 이메일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 보니까 내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업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런 좋은 툴들인데 한번 써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읽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툴에 대한 설명보다는 전 이 책을 읽었을 때, 아, 내가 했던 업무나 내가 했던 커뮤니케이션들이 정말로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상태, 현재의 상황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빨간색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아,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바로 현황만 얘기해도 되는데, 전화를 한번 해도 되는데, 이런 식의 거를 내가 살필 수 있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 내지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시간도 많아지게 되니까 결국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공감됐던 부분 하나가, 나는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부유물 같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살기 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혹시 그 말에 궁금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밀려드는 물살에 있는 하나의 점과 같이 계속해서 일들에 밀려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상 유지를 하려고 막 일하다 보면은 끝나고 났지만 다시 또 거기에 또 와서 또 이 물결에 휩쓸려서 나는 또 계속 허우적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시간은 가고 내 청춘은 가고 이제 정년퇴임 다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것들을 해왔죠. 그런 표현을 여기 쓰는 거를 보고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됐고요. 그러려면 내가 더 앞서서 나가거나 같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하고 좀 더 앞서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신경을 쓰고 배우거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이브 마인드에 몰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점 많아질 텐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있는 현황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프로세스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툴들이나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하이브 마인드 싫어? 좋아? 싫지? 나도 싫어.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에이비스 때가 설명하려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같이 읽고 얘기를 하면은 공감되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하이브 마인드 되게 힘들었잖아. 그래, 맞아. 그래서 같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스텝을 할 수 있는데 B부터 A부터 Z까지 맨날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이게 좀 어렵기도 해요. 옛날로 실험이나 이런 사례들이나 또 이메일을 점차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런 대화가 많아짐으로써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내 시간들을 많아지고 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기업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주의 자본 이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이 주의가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도 재택근무다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 원래는 우리의 주의 자본을 잘 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근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또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주의 자본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친구들 멤버들하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말씀한 건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안 읽었으면 뭔가 이게 뭔가 이상한데 또 너무 힘든데 부유물질 떠내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대안은 없지. 또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갔을 텐데 어떤 그러한 상황을 한번 딱 멈추고 생각해보자 라는 화두를 던진 책이 이 하이브 마인드가 아닌가.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씀 들어서 정리한 겁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생각은 또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욕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즐겁게 같이 더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뭔가 관계를 맺거나 뭔가 하는 어디에 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이런 식의 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개인의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근데 그게 카톡이나 뭐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더 피곤해지니까 더 의욕은 더 상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역설적으로 더 개인적인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동산처럼 정말로 나 아니면 정말 큰일 났어.
근데 그게 재테크뿐만 아니라 하는 일인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이나 이런 책을 읽고 같이 그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런 툴들이, 저도 처음에 툴들을 중심으로 배웠는데 이 툴들을 배우면서 결국은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느꼈을 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거를 왜 쓰죠? 이거를 필요한 게 왜 필요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따져 보면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쓰지 않았고, 이걸 함으로써 더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툴이라는 건 결국은 나한테 맞는 거지, 아무리 말씀드린 약간 뭐 노션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좋은 툴들 있지만 나는 굳이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거 핸드폰 메모만 해도 돼. 그러면 그게 제일 최고인 거죠. 그리고 내 옆에 비서가 있으면 더 좋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툴을 맞는 부분인 거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고 대표님 요즘 일은 어떤 걸 툴을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잔디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노션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는 화상회의는 뭐 이제 의음을 써요. 그리고 뭐 결제는 이런 거 써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레고 블록으로 이렇게 딱 조율하듯이 좋은 툴들을 각자 짜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잘 구성이 돼요? 신기해. 그럼 나도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툴들이 많고 그 모듈별로 썼을 때 IT 회사나 이런 데들이 구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런 것들을 좋은 솔루션 플로우를 구축을 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혼자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운영되는 정도로 자동화돼서 나의 편리함을 주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책은 사소한 편리함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꼭 의미한다는 않은 것처럼, 이런 사소한 편리성이 아니라 잘 조합된 편리성은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시너지가 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툴들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툴들을 하고 조합을 시켜서 결국은 내가 목적이 편해지는 것들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홍 예. 라이브가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멋진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라이브로 합니다. 저는 홍 라이브인가요? 홍 라이브.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도 주로 어떤 말씀 해주시죠, 거기서? 사회적인 이런 기술, 기술 테크 트렌드.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시리즈로 해서 이런 플랫폼별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소개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비영리나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산성, 이런 툴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도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끔씩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